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ing something.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핑거스토리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핑거스토리는 어제 상한가를 갔던 기업인데 원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메이플 파트너스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 한 달 만에 14억 수익을 냈고요. 하지만 상한가 가기 하루 전 모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핑거스토리라는 회사는 이제 무협 같은 액션 장르의 남성향 웹툰을 하고 있는 무툰이랑 로맨스, BL 같은 여성향 웹툰 플랫폼 큐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플랫폼 내에서 코인을 결제해서 웹툰 만화 등을 본 형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60억 정도 매출됐고 영업이익은 12억 정도가 됩니다. 12월 8일에 공모주를 받아서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가 약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9일부터 13일까지 장내에서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6.8억이 취득해서 이제 평균가 약 51억 정도 매도를 했고, 하지만 상한가를 가기 전에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분이라고 모든 주식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글라이드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적자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건 회사의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비밀 그런 건 없고 큰 돈 투자했는데도 매출 성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글라이드가 뭐 하는 회사냐면 할인의 온라인 식품 유통 등 이커머스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D2C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년 매출액은 40억이었고 영업 손실은 81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43억이었고 영업 손실은 72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1월 13일에 140억 원 규모의 유증을 진행했고 그 할인 지주가 100%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총 차입 금액은 230억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100억도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얘네가 이제 식품도 유통하는데 폐명품까지 같이 판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GS25에서 GS25 사업하는 GS 리테일도 이커머스 사업 키우려고 엄청 투자를 했는데 몇백억씩 계속 손실이 나니까 이커머스 사업 전략을 몸집 키우는 거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편의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GS25도 좀 이렇게 전략을 바꿨는데 특별한 BM이 없는 이 할인의 회사가 과연 이커머스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좀 옛날부터 이렇게 소액주주들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상당 폐지했는데, 과거 계열사였던 NS 홈쇼핑의 현금을 모두 할인거래 몸집 키우는데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NS 홈쇼핑이 보유하던 양재동의 물류센터 개발이 완료되니까 이제 그때 그냥 상장 폐지시키고 그 개발로 인한 수익들은 다 할인이 먹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액주주 권리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그 애니메이드 솔루션에서 이제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를 했는데 굳이 왜 투자자가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드 솔루션은 이제 2016년에 설립해서 의류 영상 데이터를 분석 그리고 수술 솔루션을 3차원 프린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형태로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1,070억 정도 되고 작년 2021년 매출 기준으로 3.3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111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이너핏 코 보형물, 그다음 내시경 선천성 심장 질환 등의 시뮬레이터, 그다음 피부암 수술, 유방암 수술 이런 수술을 가이드해주는 수술 가이드, 이게 세 개가 중심이고 이 매출 비율은 보형물에서 32.34%, 시뮬레이터에서 14.5%, 단 시제품 등에서 53.14%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남국 씨로 이제 지분 8.57%를 들고 있고 최대 주주는 김국변 씨로 지금 최대 지분율이 1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 이상 주주로는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범석 씨가 5.91%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애니메이드 솔루션은 지금까지 전환 계속 무상증자, 유상증자, 전환우선주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해 왔고 이번에 공시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공시는 아닙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전환우선주는 132만 198주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보통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예측 방법이 없는 이 전환우선주를 우선 얘네가 주가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대신에 이번에 할인을 받았는데 대략 61.9% 정도 할인이 된 가격으로 들어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통주 3자 계정 유상증자는 처음 들어가는 발행가액이 유상증자는 처음 들어가는 발행가액이 정해지지만 이건 이제 리픽싱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결론은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 가능하고 리픽싱도 가능해서 전환우선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해성 DS 관련해서 그 해성 DS가 이제 시설 증설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그 업황이 회복되면은 그 미리 증설한 시설 바탕으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이제 시설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제 해성 DS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이제 제품별 비중으로는 리드 프레임이 65%, 패키지용 기판이 34%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6,553억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86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1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요. 이제 리드 프레임이랑 패키지용 기판이 이제 그 해성 DS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수요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좀 성장을 했고요. 22년 5월에 이제 창원시에 공장이 있는데 얘네랑 창원시랑 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그 당시에 3,50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 MOU를 체결했고 이번에 이제 3,185억 원의 그 투자도 이 MOU에 따른 투자입니다. 그 이번 시설 투자의 목적은 사업자원 공간 효율 증대랑
그다음에 생산 설비 증대를 통해서 매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창원 사업장 내에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뭐 주차장이랑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반도체가 불황임에도 그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이렇게 시설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업황이 회복되면은 이제 미리 증설한 시설을 바탕으로 매출 확대를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 수요랑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회사들도 이제 시설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공급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발표한 기업 중에 화재가 났던 파미셀이라는 공장에 화재 때문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까를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비율이 원래 공시는 없었지만 곧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셔가지고 조사하기가 할 필요가 사라졌었습니다. 이 공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한 76.88%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높진 않은 게 이 공장이 작년 6월부터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됐는데, 이 매출 기준은 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는 안 돼 보이고 한 40~50%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이게 얼만큼 영향을 받았는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매출을 하루하루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10% 넘게 빠졌으면 화재가 20분 만에 꺼졌기 때문에 금방, 그리고 과거 사례 봤을 때 이것은 광동제약 같은 경우인데 화재가 약하게 나면 한 일주일 뒤에 재가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게 요거 라인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따지기가 힘든 게 매출 비중이 9.9%여가지고 요게랑 비교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과잉 반응한 거니까 살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격이 그냥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가격이 안 떨어졌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파미셀은 이런 제조업은 캐시카우의 역할에 불구하고 줄기세포가 가장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줄기세포 R&D가 훨씬 중요하고 지금 매출 48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매출액이 조금 떨어진다고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주가가 거의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가 만약에 한 10% 떨어졌다면 이거는 과잉 반응이니까 살만하다 였는데 아이디어가 철회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when you get bored